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25일 셀트리온 헬스케어 차트 분석하겠습니다. 재무 분석도 할 수 있고요. 뭐 수급 분석도 할 수 있고, 심리 분석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회사의 업황, 그 다음에 글로벌 경기, 경제, 모든 부분을 한 부분별로 분석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셀트리온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이 뭐 100가지, 1000가지를 다 조합해서 분석을 해야지 정확한 분석이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10시간이고 20시간이고 시간이 한정 뭐 끝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한 분야를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보면 그 외적인 거는 일단은 각설하고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측면에서 해봤습니다. 며칠 전에 뭐 손절에 대해서만 얘기 드렸고요. 또 그 합병에 대해서만 얘기 드렸고, 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나씩 하는 게 듣기가 좀 편하실 것 같아서 시간도 좀 절약되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약도 패스했습니다. 셀트리온만 하려다가 그건 또 약간 애매하고, 그래서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자, 셀트리온 선 자, 149,300원 0.2%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렇죠? 최고점 374,000원을 찍고, 자, 지금 이 차트에 나와 있는 지표는 두 가지를 썼습니다. 저는 크게 많이는 안 써요. 일목균형표와 이동평균선 딱 두 개 썼습니다. 우선 일목균형표는 일목산인이 일본에서 만든 거고요. 이동평균선은 서양 쪽에서 쉽게 말해서 평균 가격인 거죠. 일주일의 평균 가격, 5일의 평균 가격, 10일의 평균 가격, 이게 나온 근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서양은 토요일, 일요일 쉬죠. 주말이라고 해서 주중 5일이었고, 일목균형표가 나왔던 일목산인은 주중에 토요일을 근무를 했습니다.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당시에 만들었을 때. 그래서 일주일 중에 6일,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열리는 시간이 6일이냐 5일이냐의 차이에 따라서 약간 모양이 다르게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양의 어떤 의미, 약간 중용의 입장, 그 다음에 서양은 정확한 계산, 중용이고 나발을 필요 없어. 그냥 n분의 1이야, 더시페이야. 근데 동양은 약간 끝과 아래 어떤 중간의 합의점을 도달하는 걸 좀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도 일목균형표의 구름대가 이동평균선과 조금씩 비스무리하게 가긴 하지만 높을 때도 있고 좀 낮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동평균선에서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저기 검정색 굵은 포인트 오로주고, 그건 이 240일 1년 평균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이 당시 2021년 1월에 1년 평균 가격이 25만원이었다는 거죠. 근데 주가가 37만원까지 올라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의 1년 평균 가격보다 어땠다? 오버슈팅 했다. 그러니까 슈팅을 한 게 상승을 하긴 했는데 더 상승했다. 자, 앙드레 코스트롤의 주인과 강아지의 산책 이야기를 예를 들겠습니다. 주인은 240일 이동평균선이에요. 근데 강아지는 캔들들입니다. 캔들들이 2021년 1월에는 강아지가 신이 나서 힘이 막 넘쳐서 주인보다 앞서서 미친듯이 뛰어나갔다는 거죠. 주인과 함께 산책을 하지 않고 오버슈팅 했다. 반대로 2020년 초반에 코로나 때는 주인은 평상시대로 산책을 하고 있는데 강아지가 뭐 지나가다가 다른 강아지의 배설물 냄새를 맡았는지 좀채 따라오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 뒤에 쳐져서 움직였던 거죠. 12만원대까지 빠져 있었던 거죠. 그때는 언더슈팅, 주가가 평균 가격보다 하락해 있는 상태였던 거죠. 그 과정은 수많은 악재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평균 가격을 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셀트리온의 240일 이동평균선은 약 17만원 선 정도가 되겠죠. 근데 15만원이니까 이 강아지가 뭔가 냄새를 지금 맡고 한창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좀치 따라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동안은 잘 따라오다가 갑자기 찾았습니다. 근데 그 냄새가 뭔지, 마약인지, 뭐 다른 동물의 배설물인지 좀치의 주인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안한 거죠. 따라와야 되는데, 그래서 목줄을 잡아 당기는데 안 따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국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일목균형표 쪽으로 설명하면 지금 구름대가 양운과 음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보시면
보시겠습니다. 음운이 형성되어 있죠. 예, 음운이라 음과 양음 이게 참 동양과 서양의 좀 드라마틱하게 좀 다른 부분인데 우리는 빨간색이 상승이죠. 예. 미국은 빨간색이 하락입니다. 이게 좀 특이해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일목균형표도 다르죠. 그 다음에 캔들들도 색깔이 다릅니다. 우리는 빨간색이 상승이죠. 파란색이 하락입니다. 근데 미국은 초록색이 또 상승이에요. 이렇게 우리와 미국의 어떤 관념이 다릅니다. 네. 그 다음에 캔들 하나하나도 캔들이 일본에서 만들어졌죠. 예, 캔들이 만든 것도 일본. 그 다음에 혼마무 네이사. 네, 과거에 쌀거래했던 도지 캔들 차트. 이런 캔들들 하나하나도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이제 함께 지금 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서양인이 우리나라 와서 거래도 하고, 우리가 미국 주식 사기도 하고, 이제는. 그렇게 이제 동서양의 문화가 이제 돈이 합쳐져서 주식시장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형태로 주가가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일목균형표도 음운 주가가 좀 좋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일목균형표도 선행스팬도 밀집되어 있고 이동평균선도 밀집되어 있고 캔들들도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이 셀트리온 주가는 뭔가 이제 안정기 이제 회사는 약간 뭔가 이상하긴 움직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오버슈팅과 언더슈팅이 나오는 그런 국면은 아닙니다. 현재까지는. 그런데 이제 앞으로 뭐가 나올 수 있냐에 대한 이제 좀 불확실성이 갑자기 확대된 거죠.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밀집으로 캔들들이 뭐 어떤 매직 국면으로 움직였는데 지금 갑자기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언더슈팅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감,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제가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주식시장을 봤을 때 언더슈팅이 폭발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완전 100% 역배열. 여기 한 작년 중순 때 오히려 이 평선이 이격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언더슈팅이 확 쏟아져 나오긴 하는데 지금 캔들들이 이렇게 한번 뭉쳤다가 움직이는 국면에서는 여기서 이제 단기적인 하락, 일시적인 투매 이런 거는 나올 수 있는데 완전히 역배열해서 쫙쫙쫙쫙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뭐 이런 캔들들 이런 무지막지한 폭락은 잘 안 나왔었습니다. 예, 그거는 과거 역사적으로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반드시는 아닙니다.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퍼센테이지로 치면 한 60%는 이런 캔들, 이런 차트에서는 그런 폭락은 잘 안 나왔습니다. 뭐 나와봤자 여기서 뭐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 뭐 한두 달 사이에 툭툭툭 떨어져서 쏟아져 나오는 그런 물량이 나오지 쭉쭉쭉 하면서 뭐 셀트리온이 말도 안 되게 5만원 빠지고 그렇게 되지는 잘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단 일목균형표도 이동평균선도 좀 밀집되어 있는 그런 국면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앞으로 이제 어떤 상승에 대한 어떤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모여져 있는 그런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쉽게 이 만들어 놓은 차트를 붕괴시키지는 잘 않습니다. 단 늘 얘기 드렸듯이 이렇게 예쁘게 차트를 만들어 놓고 일목균형표와 일목균형표 지표들 선행스팬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들을 다 밀집시켜 놓은 다음에 한번 쏟아내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한 60-70% 그런 모습들을 늘 보여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모습이 보여진다면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으로 가지고 매수의 관점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얘기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런 지금 국면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투매 국면이 어떤 식으로 연출되느냐가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하죠. 어떤 악재를, 어떤 뭐 거짓 뉴스를, 아니면 어떤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뉴스를 쏟아내면서 만드느냐,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조금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술적으로 차트만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쁜 상태는 아니다. 지금 셀트리온이 지금 240일 이동평균선에서 저가에 형성되어 있고 이제 매집할 수 있는,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국면이죠. 여기서도 2020년도에서도 나왔던 이런 모습들이 지금 다시 한번 나오니까 뭐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흐름이 반복. 여기서도 2020년, 2019년에서도 나왔던 이런 투매, 밀집, 이평선 이런 형상을 보인 다음에
갑자기 툭 빠지다가 갑자기 뚝쭉쭉쭉쭉쭉 올라가 버렸거든요. 예, 이런 그리고 나서 얼마까지 올라갔습니까? 바로 40만 원까지 가버린 거거든요. 1년 만에. 근데 이 코로나라는 특수성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세상이 이러라는 거는 그걸 알 수가 없으니 이 당시에 우리가 코로나가 터질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앞으로 코로나2, 코로나3 뭐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장기전으로 대비를 해야 된다. 예. 단순히 뭐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신용, 미수 이런 것들이 도움이 안 된다. 현금으로 멀리 보고 투자를 하면 반드시 승리하는 날이 온다.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에 오더라도 오긴 온다. 그거죠. 좋은 기업을 투자했을 때. 자, 주봉을 좀 보겠습니다. 네, 뭐 주봉상으로는 저는 이제 주봉은 잘 보진 않아요. 이제 월봉하고 일봉을 주로 보는데 주봉까지 보기에는 좀 체력적으로 뭐 많이 소비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닥 또 뭔가 볼만한 게 없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뭐 특별하게 주봉을 뭐 봐서 뭔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뭐 그런 뭔가 뭐 드라마틱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자, 14만 9천원 주간 1주, 2주, 3주 연속 하락은 하긴 했네요. 그렇죠? 예. 특별한 게 없습니다. 예, 지금 거래량도 보시면 굉장히 플랫하죠. 이제 이런 거래량이 이제 매직 국면에서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갑자기 뭐 이슈가 나서 장대 양봉이 뚱뚱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 이제 좀 더 나와야 됩니다. 이제 그런 게 좀 필요해요. 추가적으로 이제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오전 뭐 한 30분 아침에 장 열리자마자 쫙 급등했다가 그리고 다시 다 빠지는 윗꼬리를 다는 모습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나와야 되는 그런 캔들들입니다. 그러면서 개미들을 털어내는 거죠. 무슨 말이냐? 그동안 지치고 지쳤던 개인 투자자들이 장대 양봉을 보고 와우 했다가 실망하고 또 장대 양봉을 보고 와우 했다가 실망하고 또 장대 양봉을 보고 와우 실망하고 이번에는 팔고 다시 사야지라고 만들게끔 휩쓸어 속임수를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한 3번, 4번 해주면 개인들도 뭐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매매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 나 이제 위에 팔고 다시 사야 되겠다. 비중을 줄여야 되겠다. 그 물량을 받아내기 위한 일종의 작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게 나올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월봉입니다. 월봉. 네, 이제 이평선상 지금 뭐 60월 평선이죠. 120월 이평선이죠. 그러니까 120월 이평선이라 하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긴 이평선일 겁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하죠. 그 셀트리온이 120개월 동안의 평균 가격이 이제 14만원, 15만원이니까요. 120개월이면 12개월이면 얼마입니까? 1년이잖아요. 그렇죠? 120개월이면 10년 평균 가격입니다.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의 10년 평균 가격이 한 14만원 정도, 한 14만 5천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셀트리온이 지금 현재 적정 가치, 그러니까 이 회사에 우리가 기대하는 앞으로의 성장성,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불안해하는 불확실성, 그 다음에 뭐 외국인이 보는 가격, 한국인이 보는 가격,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셀트리온은 뭐 그래도 이 정도 한 10년 평균 가격 정도 오면 그래도 저평가되어 있다. 지금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렇죠? 뭐 한 5년 평균 가격에서 좀 계속 움직이다가 지금 2022년부터 2023년은 5년 평균 가격보다도 더 저렴하게 형성되어 있고 이제 10년 평균 가격 이하로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감을 낳고 있는 그런 국면인 거죠. 그럼 10년 평균 가격 이하에서 이 주식을 산다고 해서 10년 동안 가져간다면 최소한 10년 평균 가격에서 오르락 내리락 한다면 싸게만 좀 사준다면 굉장히 승부해 볼 만한 그런 가격대라는 거죠. 그래서 14만원에서 10만원 사이에서 이 주식을 매집을 한다면 시간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 즉 현금,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여윳돈 이런 자금이라면 5년 내 10년 내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는 지금 다양한 바이오 시밀러 약품, 바이오 베타 약품 이런 것들이 더 각광을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늘 얘기 드렸던 한국, 일본, 중국의 초고령화 사회에서 필수적인 우리의 약들, 우리 생명을, 건강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약들, 우리가 건강해지고 피부가 좋아지고 오래 살 생명 이제 죄송합니다. 목이 조금 막히네요.
평균 수명이 계속 증대되고 있는 이런 국면에서 병이 더 많이 걸릴 가능성이 높겠죠. 나이가 들었을 때. 다양한 이제 병에 노출될 수 있겠죠.免疫力 약화되니까. 그때마다 약을 이제 팔아서, 특히 이제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이 많으니까 나이가 들어서 그걸 이제 자연스럽게 소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서양이나 이렇게 뭐 동유럽 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 면이 있을 겁니다. 자, 이제 그럼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제 한번 얘기 드렸습니다. 이제 똑같은 거를 셀트리온 헬스케어 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쫙 240 이동 평균선 1년 평균 가격에서 지금 약 6만 뭐 한 2, 3천 원 정도 하겠죠. 근데 지금 5만 5천 원이니까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역시 여기서 일목균형표 선행 스팬에서도 이제 빠져 있고, 전반적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주가가 평균 가격보다 저평가되어 있다. 이게 언더슈팅이 나오느냐 안 나오냐의 이런 이제 기로에 있는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이긴 합니다. 오버슈팅이 나왔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매수를 했으나, 지금 이제 언더슈팅이 나오기 바로 직전에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손절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기로에서 제가 얘기 드린 게 현금이냐 신용이냐 대출이냐 빚이냐 이제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분들도 고민이고, 제가 봐더라도 이 고민이 현실적이긴 하긴 하겠다. 고민 안 할 수가 없겠다. 불안하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결혼 가서 이제 얘기 드릴 건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늘 얘기 드리지만 차트가 이렇게 밀집되고 나서 툭이 나왔습니다. 한번 투매가 나오고 뭔가 말도 안 되는 악재, 이게 이게 악재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악재에 갑자기 5% 10% 후훅 나갑니다. 왜?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늘 주식시장에서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기사 하나 띵 나옵니다. 기사 내용 봤을 때, 이런 기사를 이 기자가 갑자기 낸다고? 과거에 이제 뭐 분식회계가 대표적인 기사가 될 수 있겠죠. 그 기자 누굽니까? 누군지도 몰라요. 그 기자가 어떻게 금감원에서 셀트리온 분식회계에 관한 정보를 어떻게 얻었는지, 유이공 기자였나요? 갑자기 어디서 그런 거를 제보를 받습니까? 그 모종의 커넥션이 있었겠죠. 제보한 사람은 왜 갑자기 금감원 직원이 기자한테 나 이런 중요한 내용이 있어, 조사할래? 그럼 그 사람 연락처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그 전화번호를 알고, 그 기자는 또 셀트리온 전문 기자였나요?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럼 셀트리온에 대해서 그동안 조사를 해왔던 건가요? 그것도 아니야. 근데 갑자기 새벽 5시 반에 기사를 미친듯이 막 영감받아서 글을 써서 낼 수 있었던 거 아니거든요.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이미 어느 정도. 그러면 그때 뭐가 나왔느냐? 공매도가 또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공매도 쳤던 사람들은 그 기사 하나를 쏟아내면서 그 기사를 보고 엄청난 주식을 팔아 제끼는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을 했을까요? 쇼커버를 했겠죠. 그때 주식을 같이 파는 게 아니라 그 파는 사람들의 주식을 받아야지 주식을 갚을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캔들에서 호가창에서 주식을 내가 지금까지 40만원, 30만원, 20만원에서 공매도를 쳤는데, 이 물량을 한 번에 쉽게 살 수 있는 기회는 그런 악재가 가장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되는 거거든요. 역으로 생각하면 주가가 가장 높고 예쁘고 화려할 때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라든지 국내 기관 투자자들은 여러분들께 주식을 나눠주는 거고, 또 반대로 그때 주식을 샀던 사람들은 지금 마이너스 30%, 40%, 50% 됐을 때 도저히 미치고 팔짝 뛰고 환장하고 힘든데, 내 이 주식을 버티고 존버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팔아 하고 있는데, 이제 희망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악재를, 분식이라는 악재를 딱 터트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던지겠죠. 당연히 던지겠죠. 그때 엄청나게 일시적으로 100만 주, 200만 주 거래 터질 때 주식을 사면 쉽게 살 수가 있잖아요. 그냥 호가 주는 대로 다 살 수 있잖아요. 그게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들의 펀드 매니저들의 전략입니다. 근데 그게 10년 동안 그래왔던 게 아니라 400년, 이 주식시장의 역사, 유구한 역사 동안 그래왔다는 거죠. 근데 그 400년 동안 늘 개인은 그렇게 늘 기관 투자자에게 돈을 헌납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앞으로 400년 동안도 그럴 거고, 앞으로 1000년 내내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행위를 반복할 겁니다. 왜? 신규 투자자들이 있기 때문에. 주식 처음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계속 당하는 거죠. 10년, 20년 하신 분들은 이제 좀 대충 눈치밥 있는 거죠. 자기가 그동안 잃었던 게 있으니까 이제 덜 잃는 거죠. 돈을 망창 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 구간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이
그런 플레이를 할 수 있다. 이제 쉽게 말하면 호날두 같은, 메시 같은 사람이 같은 축구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전략과 수법을 알면서도 당하는 거죠. 호날두가 이렇게 헛다리 치면 헛다리 칠 거라고 알고 수비수가 옵니다. 근데 그 눈앞에서 헛다리를 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수비수는 그 헛다리를 보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에 칠지, 한 번에 칠지, 네 번에 칠지, 다섯 번에 칠지, 언제 칠지를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호날두가 세 번 치고 핑 하고 나가는데 순식간에 호날두는 눈앞에서 사라집니다. 왜? 그 수비수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이런 수법들이 알고서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 왜? 대응이 느리니까. 일해야 되죠. 직장생활 근무해야 되죠. 엄마 뭐 밥 해달라고 밥 차리고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뭐 TV 좀 보고 있죠. 그런 순간에 와장창창창 하는데 언제 대응하고 어떻게 합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게임의 자체는 마치 우리가 지금 프로축구 매치에 들어가서 축구를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호날두를 만나서 내가 지금 축구로 한번 이겨보겠다고 덤비는 것과 매 한 가지다. 뭐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런 겸허한 마음으로 낮은 자세로 주식을 출발해야지 이길 수 있는 거지. 그런 자세가 아니라 난 뭐 주식 좀 하는데 내가 뭐 좀 이 정도면 돈 벌 수 있을 건데 라는 마인드로 접근하고 빚 들이대고 이러면 이제 박살 나는 거죠. 예, 초전 박살 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은 안타깝지만 이제 그런 기술들이 호날두의 기술들이 더 강하게 나오는 겁니다. 뭐 손흥민을 예를 들면 손흥민이 골을 집중적으로 더 넣는 구간이 경기가 2대0으로 이기고 있을 때입니다. 보면 특이한 거죠. 왜? 아니 이기고 있는데 골을 더 넣는 게 당연할까요? 아닙니다. 이기고 있으면 저쪽 편 상대편은 더 파상 공세를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뒤에 배후 공간이 수비수들까지 다 올라오니까 뒤에 허허벌판인 거죠. 그럼 케인이나 누가 한번 빵 차주면 그냥 손흥민이 그 스피드로 뒤에 허허벌판 1대1로 그냥 골 넣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독일전 기억나시죠? 1대0으로 이기고 있을 때 독일이 왕창 다 올라왔는데 미드필더 한 명이 킥 한번 빵 차주니까 그냥 골이잖아요. 손흥민 스피드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여러분이 2대0으로 지고 있는데 여기서 골을 3골 4골 더 먹는 그런 국면입니다. 예, 안타깝지만 지금 막바지에 더 많은 투매가 나오고 더 많은 심리적인 혼란이 생기고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들은 그걸 이용해서 더 강력하게 공격을 퍼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언더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안 나오면 정말 다행이고요. 그걸 이제 붙잡을 수 있는 게 미리 자사주 매입도 했죠. 그 다음에 뭔가 호실적을 발표한다든지 아니면 기관 투자자들이 그렇게 힘을 못 쓰게 애널리스트를 구워 삶아서라도 좋은 리포트를 내보낸다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리포트가 어떻게 나오냐도 또 관건일 것 같고요. 그걸 이제 이번 이제 마지막 한 주 동안 잘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실적 발표하고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뭐 주봉은 특별할 게 없으니까 이제 패스하고요. 자, 월봉도 헬스케어 마찬가지. 예, 이제 헬스케어는 상장된 지가 18년, 19년, 20년, 21년, 25년밖에 안 됐으니까 평균이 어떻게 되어 있죠? 지금 보시다시피 1년, 2년, 3년, 4년, 5년 네. 월 평균으로 보시더라도 10년 평균 가격이 안 나옵니다. 그렇죠? 지금 10년 평균 가격이 안 나왔습니다. 이평선에 해서 해봤자 몇 년, 5년의 평균 가격 뭐 이 정도 지금 나와 있는데요. 5년 평균 가격이 약 지금 7만원 정도에서 형성되어 있네요. 근데 55,000원이니까 네, 역시 저렴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가격적으로, 기술적으로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기술적으로 차트상으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가격적으로 평균 가격 이하에서 움직이고 있고 캔들들의 모습들은 밀집되어 있고 그 밀집되어 있는 예쁜 차트가 만들어진 상황에서 그거를 개인 투자자가 달라붙지 않게끔 투매를 유도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 제가 봤을 때는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제가 그동안 이제 차트를 쭉 보면서 그런 국면이 많았었다. 그 다음에 뭐 3사능 3천형, 3부령, 역삼부령, 헤드앤숄더형, 역헤드앤숄더형 이런 식으로 용어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용어들을 살펴보면 다 똑같습니다. 예, 헤드앤숄더 뭐죠? 예, 머리, 어깨, 무릎발 할 때 어깨, 오른쪽 어깨, 머리, 왼쪽 어깨. 그냥 세 번이죠.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3산형, 산이 3개죠. 하나, 둘, 셋. 산이 3개. 그 다음에 3부령. 뭐 불교 신자들은
뭐 대웅전 같은 데 가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제일 큰 불상으로 있고 옆에 제자님들, 예, 뭐 미륵이네, 저쪽 뭐 지장보살님 있는 옆에 두 분이 있으십니다. 일본에서 이런 용어들이 나왔으니까, 일본이 불교 국가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용어들도 막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근데 맥락은 똑같습니다. 뭐죠? 3번이라는 거죠. 3번. 우리 3, 3번. 숫자 3. 아름다운 숫자 3. 뭐 유럽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다음에 뭐 피라미드, 그 다음에 뭐 삼각형, 이런 것들이 3이라는 숫자들이 굉장히 인간에게 있어서 뭔가 그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닥이 3번 드러나는 삼천형, 예, 쓰리바닥, 예, 역 헤드앤숄더형 패턴이 나오면 이제 끝물인 거죠. 예, 이제 마지막 이제 투매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기다렸을 때 이제 좀 바닥이 많이 드러나 있는 상태인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바닥으로 향해 치닫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주식시장도 그 다음에 국내 뭐 기업들도 셀트리온도 좀 그렇게 뷰를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뭐 다른 건 얘기 안 하고요. 뭐 수급이 좋냐 나쁘냐, 뭐 그 다음에 업황이 좋냐 안 좋냐, 유플라이머가 잘 될 거냐 안 될 거냐, 뭐 그 다음에 재무제표가 어떠냐는 이제 실적 발표를 하는 걸 보고 재무만 가지고 와서 한번 얘기 드릴 겁니다. 재무만 가지고 오면 제가 좀 더 비관적이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그 가치 평가에 있어서 이제 워렌 버핏이나 벤저민 그레이엄, 뭐 그 다음에 각종 재무적으로 내재 가치를 굉장히 많이 따지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예. 좋은 기업도 내재 가치 이하에서 주식을 사면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 내가 최소한 내재 가치 이하에서 주식을 사면 돈을 잃어버릴 일은 없다라는 개념으로, 저는 돈을 많이 못 벌어도 좋으니 돈을 주식으로 잃지는 말자의 주의거든요. 예. 신중하면 오류에 빠져 있는 그런 투자 좋은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신중해도 제가 저에게 자문 받는 분들이 돈을 안 잃어버린다면, 조금 벌더라도 돈을 안 잃어버린다면 그냥 혼자 하시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왜? 뭐 100명 중에 80명은 돈을 다 잃어버리시니까, 너무 많이, 그것도 뭐 절반 이상 다 잃어버리시니까, 그런 분들에게 그냥 내가 돈을 받고 돈을 안 잃어버리게끔만 도와줘도 그분들은 저에게 감사한 거죠. 지금 코스피 2400, 2500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최근 한 3년 동안 주식 투자를 해서 분명히 자기는 2000에 들어왔는데 지금 3000을 보고 2400인데, 내가 가진 돈이, 내가 1억이 들어왔는데 5천만원 밖에 안 남았다, 반밖에 안 남았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저랑 같이 3년을 하신 분은 2500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다시 2500인데, 내가 1억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최소한 5천에서 1억 정도 돈을 벌고 지금 현금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안 잃어버리려고 바둥바둥 거렸는데 결국 조금씩 수익을 만들어 갖고, 그 수익이 난 거는 또 계속 쟁여 놓는 거죠. 숨겨 놓는 거죠. 은행이든 금고든 돈을 현금화 시켜 놓고 기다리는 거죠. 예. 그거의 차이였던 겁니다. 예. 어쨌든 뭐 중요한 거는 돈을 잃어버리지 말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차트가 필요한데, 저는 차트를 보는 이유가 이제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차트는 이제 거래 기록의 발자취입니다. 너 차티스트야? 아니요, 저 차티스트 아닌데요. 그럼 너 뭐 가치평가주의야? 뭐 가치 투자자야? 아니요, 저 가치 투자자 아닌데요. 그럼 뭐 성장주 투자해? 아니요, 성장 투자자 아닌데요. 그럼 너는 거시경제 뭐 매크로만 봐? 아니요, 저 그렇지 않은데요. 그럼 넌 도대체 뭘 보는 거야? 다 봅니다. 다 봐요. 예. 친구의 얘기까지도 들어야 되고요. 한 100가지 보고 책도 읽어야 되고요. 공부도 해야 되고요. 다른 유튜버들의 얘기도 들어야 되고요. 얼마나 유튜버들이 많이 종목을 거론하는지도 봐야 되고요. 오늘도 이 영상 찍기 전에 지금 주천의 주식시황인가요? 그것도 봤습니다. 예, 그분은 셀트리온에 대한 굉장히 깊은 뭔가 내용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셀트리온 관계자 아닌가 라고 조금 생각이 들 정도로, 회사에서 좀 밀어주는 게 아닌가, 뭐 어디서 회사에서 정말 좀 주나 싶을 정도로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봐야 되죠. 저도 봐야 되고 여러분도 봐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말도 안 되는 몇몇 유튜버들은 생뚱맞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조심해야 되겠죠. 제 얘기를 무조건 다 100%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항상 냉정하게 추천의 얘기도 다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추천의 말이 전부 다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몇몇
더 심각한 사람이죠. 그래도 주식천왕의 주천은 제가 봤을 때는 훌륭한 분의 한 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외적으로 몇 명은 와 이거 심각한데 라고 생각되는 사람들도 좀 있어요. 이거 왜 하지 도대체. 네, 그런. 근데 똑같이 저를 봤을 때 이 사람 그 사람들이 저를 봤을 때 이놈 왜 하지 도대체. 분명히 그런 생각할 겁니다.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도 다르고 시각도 다르고 그래서 재밌는 겁니다. 인생살에서 우리 인간이 그렇게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어쨌든 차트는 이제 그 기록의 발자취입니다. 예. 사냥꾼들이 이제 동물의 발자국, 배설물 이런 거 흔적을 보고 동물 추적해 나가죠. 네, 그런 종류의 하나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 차트가 이제 지금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미래를 보는 게 아니고 과거에 16만원 찍었네? 5만원 찍고 다시 이탈했네. 그 다음에 3사형 나왔네. 그 다음에 샛별형 나왔네. 뭐 망치형 나왔네. 뭐 까마귀형 나왔네. 그 다음에 나왔네. 그게 나왔던 거를 보고 판단합니다. 예. 그리고 이 나왔던 것들, 뭐 이동평균선 골든크로스 나왔네. 예. 그런 것들을 해서 어떤 경제학자인가요? 누군가가 이제 이거를 그래 얼마나 기술적으로 차트가 맞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일 이동평균선을 골든크로스 한 기업 10개를 수익률을 조사한 거죠. 그 다음에 20일 골든크로스가 아닌 데드크로스 10개의 기업의 수익률을 조사한 거죠. 그렇게 뭐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실적으로 딱 까놓고 보니까 뭐 일목균표 선행스팬을 돌파했을 때, 일목균표 선행스팬을 하락했을 때, 그 다음에 뭐 240일 이평선을 이탈했을 때 이런 것들을 쫙 조사했는데 그 데이터 값을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제가 읽어봤거든요. 그 다음에 캔들들 데이터 값 기록한 책을 읽어봤습니다. 그 내용들을 다 제가 섭렵했을 때 결론은 뭔지 아세요? 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예, 무예요. nothing. 50-50. 반반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결과치가 뭐 55, 60, 그 다음에 45, 50, 뭐 40. 좀 맞았던 경우도 있고 틀렸던 경우도 있고 거기서 거기였습니다. 도찐 개찐.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신뢰하고 신봉하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골든크로스가 났을 때 상승했던 기업 중에 6개 중에 1개는 폭발적으로 성장했고요. 골든크로스가 아닌 데드크로스가 났을 때 그 중에 1개는 폭락 수준의 하락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각인이 야 골든크로스가 나면 폭등을 하는구나. 자기가 보고 싶은 오류에 빠지는 거죠. 함정에 빠지는 거죠. 예. 편향된 증거 수집 함정. 그렇게 주식이 이제 발전하다 보니까 지금 이 거래 발자취가 쉽게 말해서 흔적 그래 토끼똥이 나왔네? 그럼 토끼똥이 나왔으니까 근처에 토끼가 있는 것인가? 옹달샘이 있네? 토끼가 이제 여기 물 먹으러 올까? 혼자 함정에 빠지는 거죠. 그 사냥꾼이 토끼똥이 옆에 있고 그 옹달샘에서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나왔나요? 토끼는 안 옵니다. 왜? 너보다 토끼가 더 똑똑해. 토끼가 사냥꾼이 있는 거를 눈치채고 안 오는 거죠. 네. 그냥 봤지. 지금 일목균표 선행스팬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 다 밀집됐는데 이제 타이밍이 왔나? 라고 주식을 선점해서 매수를 했는데 폭락이 나오는 거죠. 네. 사냥꾼의 움직임을 눈치챈 거죠. 여러분의 움직임을 눈치채버린 거죠. 그만큼 토끼는 영리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은 영리하다는 거죠. 예, 그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들보다 더 뛰어나게 전략을 수립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사냥꾼이 되어보기 위해서 우리는 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정배열에서 오버슈팅, 역배열에서 언더슈팅. 그러니까 뭐 셀트리온도 이때 여기서 정배열에서 코로나 터지고 2020년에서 2021년 이 오버슈팅, 그리고 240일이 이탈되고 여기서 이 구간에서 언더슈팅.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언더슈팅이 나오냐 안 나오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저의 결론 이제 핵심이죠. 자, 역배열의 언더슈팅 시. 이제 역배열이 나왔습니다. 언더슈팅이 나오나요? 이제 언더슈팅이 나오나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속 갭 하락이 나와야 됩니다. 연속 중요합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했죠. 연속 갭 하락 투매 유도가 나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시작하는데 갭 하락으로 출발을 해야 됩니다. 뭐지? 왜 도대체 아무 악재도 없는데 도대체 왜 하락하는 거? 화가 나는 거죠. 내일 또 연속 갭 하락. 3일차에 또 갭 하락. 근데 그것도 퍼센테이지가 2-3%씩 푹푹 떨어집니다. 미치고 펄쩍 뛰는 거죠. 하루에 막 3%씩 툭툭툭 하루만 13일 만에 10%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거의 케어페 당합니다. 넉다운 되는 거죠. 다 던져버리는 겁니다. 던지면 그걸 누가 만드나요? 개인이 만드나요? 아니요. 기관 외국인들이 그냥 시작하자마자 물량으로 그냥 한 10만 주 던져. 야 던져. 이러면 날아가는 거죠. 왜? 매수할 사력이 없으니까. 매수할 생각이 없는데 나는 이 주식을 살 생각이 없는데 10만 주를 던져버리는 겁니다. 무서운 거죠. 왜? 어차피 내가 3일 내내, 4일 내내, 5일 내내 이거 던질 거니까 첫날 던진 거는 5일 차에 다시 사면 됩니다. 그들은 할 수 있는 거죠.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못하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게 만주도 안 되는데 만주를 첫날 던지면 끝나는데 100만 주 가지고 있는데 5만 주씩 3일 연속 던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얼마나 떨어지는가요? 100만 주 가지고 있는데 50만 주만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 50만 주를 10만 주씩 나눠서 3일 동안 다 던져. 그러고 나서 다시 다 사. 그리고 공매도 지금 다 쳐놔. 이러면 기관들은 너무 누워서 떡 먹긴 거죠.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속 갭 하락이 나오고 이제 투매를 유도하는 그런 물량들의 캔들들이 나오면 이제 거의 뭐 막바지다. 이제 막바지다. 그리고 악재가 쏟아져 나와야 됩니다. 악재가 있어야지 더 하락이겠죠. 내가 10만 주 던지는데 호재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사겠죠. 악재가 있어야지 던지는데 야 분식이래. 소문 하나 내놓고 10% 시장가로 매도하면 여러분이 사겠습니까? 안 사는 거죠. 그러면 15%까지 떨어지는 거죠. 5만 주도 안 팔고. 공매도꾼들이 이길 수밖에 없겠죠?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그들이 영원히 나 떨어뜨리지 않겠죠. 그래 이제 됐어? 그래. 야 쇼카우를 좀 해놨어? 했습니다. 그럼 나 이제 다시 걷어드릴까? 그러면 이제 개인들이 쑥 빠져나간 상태에서 매도 물량 없이 쭉쭉쭉쭉 들어올릴 수 있는 거죠. 그때는 여러분들이 사고자 해도 못 사는 거고 여러분 팔았기 때문에 불안하기 짝이 없는 그런 감정 상태일 겁니다. 이때 나오는 캔들들이 이제 새벽, 모닝스타, 그렇죠? 그 다음에 망치형 캔들, 뭐 이런 것들이 바닥에서 출현합니다. 그러면서 갭 하락 출발, 갭 하락 출발, 갭 하락 출발하다가 갑자기 캔들들은 멈춰서고 다음날 아침에 갭 상승 출발해버립니다. 못 따라가는 거죠. 그 다음날 또 갭 상승, 또 갭 상승, 갭. 그래서 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갭은 여러분들이 만드는 게 아니고 기관들이 만드는 일종의 신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우리는 나올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이제 요 역배열에서 언더슈팅 연속 갭 하락 투매 유도, 그 다음에 악재 연속, 그 다음에 뭐 실적 악화, 그 다음에 뭐 향후 2023년 실적 전망치 하향 조정,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사와 함께 갭 하락이 나오느냐 아니면 갭 상승이 나오느냐, 어떤 캔들들이 나오느냐를 굉장히 유심히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동물의 발자국, 배설물의 흔적, 뭐 옹달샘의 위치, 뭐 이 정도 수준으로 파악했다면 이제 진짜 더 멀리서 잠복하면서 그 토끼들의 동선도 파악해야 되고, 진짜 토끼가 있는지도 체크해야 되고, 토끼가 몇 마리 있는지, 토끼의 사이즈가 어떤지 더 많은 조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프로 사냥꾼이 돼야 되는 거죠. 아마추어 취미생활로 하는 사냥이 아니라 진짜 얘네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사냥을 하기 위해서, 셀트리온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해야 된다. 쉽지 않죠. 쉽지 않아야죠. 당연히 쉽지 않아야죠. 우리가 돈 벌기가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한 달에 300만원 월급 벌려고 한 달 내내 위에 아리가또 해야 되고, 밑에 후배들 치고 올라오고, 밤새도록 일해야 되고, 집에 가면 넉다운 되고, 집에 가서 또 가족들 건사해야 되고, 인생을 다 바쳐서 한 달에 300만원 500만원 버는데 주식으로 몇백 벌겠다고 그냥 대충 눈찜적으로 감으로 투자해서 돈을 벌면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주식으로 부자 되어 있겠죠. 근데 실적으로 주식으로 부자 되어 있는 국민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게 현실입니다. 현실을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우선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지 이길 수 있겠죠. 나를 잘 모르는데 자꾸 적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뭐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다 모르는데 자꾸 이기고 뭐 싶고,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오늘 좀 정리해 드렸습니다. 주말이니까요 가볍게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어쨌든 이제부터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다 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아까 얘기 드렸던 걸 잘 유심히 생각하면서 어떻게 나오는지 다음 주
그 다음 주 실적 발표까지 한번 그 포인트들을 면밀히 검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